박형록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면 채팅창에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완전 중복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다섯 번째 주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成AI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생成AI를 활용해 가지고 글을 쓰는 방법. 세 번째는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지난주에는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네 개의 시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소개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학박사이면서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SK텔레콤의 중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하고 SK텔레시스에서 또는 SK유빈스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가 50대 중반에 은퇴를 해서 KB 컨버전 트라네타를 경영을 하고 또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언론선진학 포럼 회장, 그리고 소상공 자영직능단체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는 일에 감리단장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들은 뭐 약 정보통신 기술사 외에 한 40여 개 정도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활동 분야로는 작가, 저널리 뉴스 기자, 컨설턴트, 강사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교 교수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강의 내용은 생成AI, 메타버스 NFT, 보고서 잘 쓰는 방법, 전자책 쓰기, 디지털 마케팅, 그다음에 기술자 자격증 취득하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리더십이라든지 경영 매니지먼트 이런 분야의 강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오신 분들이 있나? 제가 미리 또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음, 음, 음. 이제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세이긴 합니다만은 생成AI에 대해서 그 개요, 이해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AI를 활용해서 글 쓰는 방법, 그림 그리는 것, 그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상품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쭉 그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것은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희색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초창기 때 프롬프트를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 프롬프트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면서 이 프롬프트에 대한 강좌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또 그 분야의 강의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또는 얼마만큼 앱을 또는 툴을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에 대한 것들은 주로 강조를 하지 않고 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부딪혀 보십시오. 많이 해 보십시오. 경험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成AI를 활용해 가지고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갔을 때 그럴 때는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에 대한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자칫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쪽으로 강조를 하지 않은 것이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하는 이 5주간의 강의는 생成AI에 대한 어떤 그 입문, 그래서 부담을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강조하지 않다. 이것을 아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성형 AI에 대한 것은 인푸트,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떻게 가공하고 변환하고 결합하고 생성하느냐. 그래서 출력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것의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생成형 AI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지고 뭐 기술이 좀 있어야 돼. 컴퓨터를 잘 활용해야 돼.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마시고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고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보내듯이 쉽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성형 AI를 잘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10시간 소요될 것을 1시간 또는 30분 또는 10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음으로써
어떤 업무의 효율성, 아웃풋이 훨씬 크게 나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 GPT와 선생님들과의 관계라는 거 하는 것은 일단 나는 CEO고 챗 GPT는 나의 비서, 나의 직원,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명령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프롬프트 구조 이해한다든지 뭐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한다 하는 것들은 제가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챗봇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챗 GPT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좀 머리가 아팠었는데 챗봇이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좀 머리가 쥐가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때 일일이 내가 요청하는 것들을 입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냈었는데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은 어떤 내 맥락 또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찾아주는 것, 자동으로 하는 로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 챗 GP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챗봇이 많이 있는데 챗 GPT, 클로바엑스, 제미나이, 코파일럿, 클로드, 리튼, 아수고 그리고 퍼블리시티, 펠로우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들 비슷비슷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와가지고 어, 생성형 AI를 하면서 챗 GPT가 가장 2022년 11월 달에 나오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접하게 됐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다냐? 이것이 가장 우수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클로바 X나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이나 클로드나 리트이나 각자 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뛰어난 성능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해서 쓰면 된다. 그런데 챗 GPT가 가장 많은 분들이 쓰다 보니 손에 있고 쉽게 접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더라. 저 같은 경우는 챗 GPT로 일단 글을 만들거나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해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검증을 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글을 출력해냈는데 거기에다가 이미지까지 만들어낸 일을 할 수 있고요. 클로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전문가가 글을 써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더라. 리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우리가 보통 카피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광고라든지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쓰는 어떤 글, 호갱을 하기 위한 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리튼이라고 하는 데서 이미 유료로 꽤 오래전부터 써왔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는 것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무료로 쓸 수가 있고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리튼도 무료로 변환을 시켜서 했는데 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선호를 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뭐, 챗 GPT도 이제 챗 GPT 4, 5, 5가 지금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점차
이 새로운 툴들이 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돼 있고요. 지금 이 자료는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챗 GPT-4 터보도 나와 있고 GPT스라고 하는 일단 어떤 내 스스로 어, 어떤 챗봇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해서 보여드리겠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보다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해드리고요. 영상을 만드는 플랫폼도 역시 많이 있고요. 어, 이거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생성형 AI가 영상을 만들어준다고 할 때 제가 이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립싱크를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AI 하면 알파고가 전부인 줄 알았고, 요즘은 챗GPT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보면 AI로 작곡해주는 사이트, AI로 그림 그려주는 사이트, AI로 애니메이션 만들어주는 사이트 등 어마어마한 서비스들이 운영 중이지요. 지금 이 영상은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AI 로봇도 생성형 AI로 만들었고 이 뒷 배경 그림도 AI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내레이션 자체도 생성형 AI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 이 음도 AI가 만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미지에게 립싱크를 시켰더니, 더빙을 하면서 립싱크 시켰더니, 이 말하는 게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잘 맞춰져서 이렇게 보여주더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강의를 할 때나 제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거나 할 때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음원을 만드는 수노 AI나 유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추가해서 제가 음악 만드는 것까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 진행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음, 이제 뭐 글 쓰는 거, 그리고 이미지를 만드는 거, 영상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이걸 했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해보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를 가지고 제가 글 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챗 GPT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챗 GPT죠. 그리고 유료를 쓰면은 이렇게 4.45 또는 53, 4 옴니, 뭐 미니 하이 이렇게 이런 것들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챗 GPT 3.5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챗 GPT가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튼, 코파일럿, 제미나이, 퍼블리시티, 클로드 이런 것들도 쓰시면 무료로 얼마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써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유료로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소정의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주로 사용해 보시면서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챗 GPT에서 글을 쓰고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뭐 하는 또 영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쭉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채팅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환경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이슈화 시켜 보겠습니다. 폭염과 지금 홍수, 플러드죠. 그래서 어, 폭염과 홍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칼럼을 쓰려고 합니다. 천자의 분량으로 해서 첫 번째는 기후 문제, 두 번째는 이상현상의 발현, 세 번째는 무료 이슈들, 네 번째는 대응 방안. 이런 식으로 한번 써서 어, 천자의 분량으로 그냥 글을 써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폭염과 홍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칼럼을 쓰려고 합니다. 천자의 분량으로 글을 써주세요. 글을 쓰는 문제, 단락은 기후 문제, 이상현상의 발현, 뭐 주요 이슈들, 대응 방안 이런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꼭 틀이 맞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구는 지금 기후 위기 한복판에 있다. 폭염과 홍수는 더 이상 예외적인 재난이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된 기록적 고온과 급작스러운 폭우는 기후 변화가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장마와 태풍의 패턴이 변하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다. 이렇게 해서 이상 기후는 예측 불가능성과 계획되는 두 가지 위험을 동시에 안겨준다 하면서 이렇게 써왔고요. 주요 이슈로는 에너지 과소비, 탄소 배출 증가, 도시 열섬 현상, 생태계 파괴 등이 있다. 그래서 쭉 써주고 대응 방안은 명확하다. 첫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는 도심 녹지 확충과 빗물 재활용 인프라를 확대해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는 기후 교육과 정보 공유를 통해 시민 의식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관망할 시간이 없다.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지금 이 순간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이 글을, 이 글의 내용을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챗 GPT에서는 달리 4, 달리 이제 3, 5, 6까지 지금 있죠?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시작 켜는 중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챗 GPT를 지금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직접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따라 오시기가 좀 힘드시면 뚝딱딱 그 영상 보시면서 들어보시고요. 제가 끝나고 나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라도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서히 지금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바닷물이 출렁이는 모습, 그다음에 지구가 불타오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났고요. 거기에 기후 문제, 주요 이슈들이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기시가 좀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포함하는 이미지를 지금 넣고 있고요. 네. 기후 문제, 주요 이슈들, 이상현상의 발현, 그다음에 대응 방안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제가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에 채팅창에다가 이거를 사진 뽑는 자료와 원하는 찾기가 좀 쉽지 않네요. 편집하면 돼 있었는데 이제 못 찾네요. 이지 이미지를 그냥 복사해서 바로 채팅창에다가 놓고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글을 지금 나오는 것도 글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또 링크를 만들어서 채팅창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좀 자꾸 이제 뺏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까지 만드는 것까지 해봤고요. 영상 만드는 것은 제가 이따 비즈니스 활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음악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음악을 만들 때, 그 전에 이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하려고 합니다. 셔츠 영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셔츠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스프리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폭염 홍수 대응 셔츠 영상 시나리오, 그다음에 신 1, 지구가 불타는 애니메이션 플러스 무리하게 도시 전경에서 이렇게 내리셔드까지 신 2, 문제 제기, 신 3, 원인 요약, 신 4, 주요 이슈, 5, 이렇게 해서 대응 방안까지. 그다음에 엔딩으로는 지구를 감싸는 사람들 초록빛 회복하는 도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요. 영상을 만들 때 기왕이면 이 각 씬별로 해당되는 영상을 이미지를 만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 각 씬별 이미지를 차례로 생성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프롬프트인데요. 제 프롬프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대화를 하듯이 누구에게나 하듯이 바로바로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뭐 특별히 이게 제일 뭐 문구를 잘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줘 뭐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신별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씬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각 씬별로 필요한 이미지들이 다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내가 생成비디오를 만드는 거, 생成AI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툴을 가지고 이미지를 넣고 또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입력을 시켜서 영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는 비디오 슈트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디오 슈트뿐만이 아니라 뭐 프리미어 프로 또는 뭐 필모라, 그다음에 부류 뭐 이런 얼마든지 픽토리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지구의 모습을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씬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도 내가 머리를 써서 만들려고 하면은 이걸 구상하는 것만 가지고 시간을 참 많이 써야 되겠죠. 어떤 것은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몇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뭐 짧게는 한 30초, 뭐 길게는 한 2, 3분 정도, 2, 3분도 안 걸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간단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내가 어떠한 타입의 이미지를 또는 색상은 어떠한 색상을 또는 밝고 화려하고
또는 어둡고 둔탁하고 또는 크레연 스타일, 파스텔 스타일 또는 유화, 수채화, 뭐 숨화 뭐 이런 것들 타입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쭉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까 두 번째 이미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2가 연일 기록 갱신하는 폭염 뉴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공장 매연 탄소 배출 그래프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됐고 이제 세 번째는 공장에서 나오는 뭐 매연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것이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일을 해보니까 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는 조금 느리기도 하고요. 내가 무료를 쓸 때 이미지 생성을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20장씩 이렇게 만들면 또 그것 때문에 느려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짧은 시간에 여러 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제한을 해서 뭐 1시간 후부터 시작해라 또는 10분 후부터 시작해라 또는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회피를 하려면 유료로 쓰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폭염과 홍수로 인한 문제가 지속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를 지금 만들어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끊고 다른 데로 이제 갔으면 좋겠지만 이건 마저 이제 끝내놓고 다음으로 이제 어, 음악을 만드는 것을 한번 이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제가 하고 있고요. 여섯 개를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 음악을 만드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내가 특별히 가사를 만드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나 뭐 글을 잘 써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이 잘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보시면 네 번째 이미지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라고 지금 벌써 나오네요. 폭염과 홍수, 중요한 이슈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대응 방안이 아마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클로징 이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 가 있습니다. 익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광주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보는데, 국지적으로, 이렇게 송곳포구라 그러죠? 고속도로를 가는데 순식간에 한 2, 3분간 집중적으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해가 뭐 쨍쨍하니 또 내리쬐고, 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뭐 짧은 그 가는데, 뭐 몇 킬로 가면은 비가 쏟아지고 몇 킬로 가면 또 햇빛이 쫙 내리쬐고 뭐 이런 일들이 오늘 하루에만 그 잠깐 뭐 한 시간 동안 가면서 겪었던 일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그 이상 기후, 이상 현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피해도 굉장히 많겠다. 또 많이 생긴 것을 지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키거나 하는 내용으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만드는 동안에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수노 AI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 음악 만들기, 걸 보면 수노 AI,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수노 AI를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겠고요. 수노.ai라고 하는 것에 가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미지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만들었던 것이 이것이 이거는 음악만 있는 것 같고 가사가 있는 걸 보면 자, 이런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어릴 적엔 몰랐었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하루 그 생각에 내 마음이 자꾸 흔들려. 지금 이 이런 순간 음악을 잠시 후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음. 자, 지금 이상 기온 현상, 기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글을 만들었고, 글을 만든 걸 가지고 지금 이미지를 지금 생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한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 바로 그걸 사용해서 시나리오를 썼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음악을 또 백뮤직을 넣고 싶다. 또는 별도로 음악을 따로 만들어서 뭐 활용을 하고 싶다. 이러면 또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잠시 지금 멈추는 같이 진행이 지금 어렵게 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지금 멈추고, 멈추고, 이 이미지는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이때 멈추고,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 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가 이에 대응하자는 운동을 하기 위한 캠페인송, 캠페인송을 만들 수 있게 가사를 만들어 주세요. 가사는 2절, 2절 사단으로 해주세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만 하고 한 절은 4단씩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사 제목은 노래 제목은 지금 지구를 지켜. 그다음에 2절 구성 각절은 사행으로 하겠다. 그래서 1절 태양은 뜨겁게 도시는 메말라. 이제 비는 오늘의 홍수가 돼. 익숙했던 하늘 이제는 낯설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어. 후렴 지금 지구를 지켜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받고 함께 손을 맞잡고 변화를 시작해 지금 이 순간. 이절은 불어오는 바람 대답을 묻는다. 우리는 외면한 채 지나치지 않았나. 탄소를 줄이고 나무를 심자 지구의 숨결을 되찾아야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사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뭐 키워드만 줘도 가사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미리 만들었던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가사를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해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준 이 가사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금 지구를 지켜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순호에 가서 이 음악의 타이틀, 송 타이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순호에서 이 창은 지금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넣는 프롬프트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송 타이틀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고요. 지금 지구를 지켜. 그다음에 이제 가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가사를 1절부터 쭉 해서 가져다가 후렴까지 해서 복사를 해서 릴릭스라고 하는 이 가사를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빼고요. 1절 후렴 이것도 빼고 2절 빼고 후렴 반복 또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넣는데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이 음악을 만들 때 어떠한 장르가 좋을 것인지 하는 것도 챗GPT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음악에 맞는 장르를 추천해줘. 캠페인송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장르는 팝 발라드, 어쿠스틱 팝, 포크 록 이렇게 세 개를 추천했네요. 그래서 어쿠스틱 팝을 합창 코러스 구성을 기반으로 제작하면 감성곡, 공감곡, 시전 동료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가 있다. 후렴 부분은 어린이 시민 합창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쿠스틱 팝 플러스 합창 코러스 구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고요. 여기에다가 스타일 있죠? 스타일에다가 넣고 말을 구분해서 여기에도 추천했던 것이 뭐였냐면 어쿠스 팝 발라드 그리고
포크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번 다 넣어보겠습니다. 팝 발라드, 그다음에 포크록이라고 넣고요.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것들 뭐더 넣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바로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생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지금 지구를 지켜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가 지금 두 개 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이 끝났네요. 두 번째 곡 됐고요. 그래서 곡은 항상 이렇게 보면 두 개를 지금 만들어줍니다. 그 지켜라는 첫 번째 곡 이걸 한번 볼까요? 태양은 뜨겁게 도시는 메말라 어제의 비는 오늘의 홍수가 돼 익숙했던 하늘 이제는 낯설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지구를 지켜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꿔 함께 손을 맞잡고 변화를 시작해 지금 이 순간 불어오는 바람 대답을 묻는다 우리는 외면한 채 지나치지 않았나 탄소를 줄이고 나무를 심자 지구의 숨결을 되찾아야 해 지금 지구를 지켜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꿔 함께 손을 맞잡고 변화를 시작해 지금 이 순간 자, 이름을 만들었네요. 지금 이 순간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곡이고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분위기인데 약간 태양은 뜨겁게 도시는 메말라 어제의 비는 오늘의 홍수가 돼 익숙했던 하늘 이제는 낯설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 지구를 지켜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꿔 함께 손을 맞잡고 변화를 시작해 지금 이 순간 불어오는 바람 대답을 묻는다 우리는 외면한 채 지나치지 않았나 탄소를 줄이고 나무를 심자 지구의 숨결을 되찾아야 해 지금 지구를 지켜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꿔 함께 손을 맞잡고 변화를 시작해 지금 이 순간 첫 번째 곡을 두 번째 곡을 네.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을 지금 채팅창에 공유를 했고요. 가지고 계속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이제 만들었고요. 자, 음악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영상 만드는 것은 제가 영상 만드는 것에 대한 강의 자료를 영상을 따로 지금 편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렌더링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보시고 직접 영상 하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또는 우리 단체에서, 우리 회사에서, 또는 내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또는 정부에 어떤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사업 계획서라는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 계획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하나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어떻게 돼야 되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다 채워 넣어야 되지? 이런 어려움들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챗 GPT에 들어가서 새 채팅창으로 들어갑니다. 새 채팅창에 들어가서 자, 기후 변화에 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 상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막연하게 한번.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특별히 뭐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좀 두리뭉실한 이야기잖아요. 이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동료들이나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 네 하고자 하는 것이 뭐야? 핵심이 뭐야? 이거 자꾸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런 것을 이렇게 생성형 AI에게 한번 던져줘 보겠습니다. 던져서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거나 인식을 높이는 시상품 개발 아이디어 10가지입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자, 개인용 미세 기후 적응 키트를 만드는 거, 탄소 절감형 생활 필수품 패키지, 기후 행동 보상 앱 연동 제품, 재난 대비 스마트 생존 변화, 스마트 플랜트 화분, 제로 에너지 하우스 키트, 두 it yourself용입니다. 기후 교육용 보드게임, 카드게임, 일기예보 연동형 AI 의류 추천 서비스, 기후 저널북, 탄소 발자국 기록장, 10번째는 기후 활동 구독 박스. 이렇게 10가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던져주네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구미가 답니다. 이건 좀 되겠는데, 또는, 이것은 내가 좀 어떻게 해보면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것을 선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거나 하여간 선정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거는 어떨까요? 제로 하우스 키트 또는 뭐 스마트 플랜트 화분, 스마트 플랜트 화분 한번 해볼까요? 이 스마트 플랜트 화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자 스마트 플랜트 화분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어, 우리가 진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좀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망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좋은 거죠.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없어. 나 막막해. 그런데 이걸 좀 구체화시켜 와야 되겠어. 한번 좀 알려줘봐. 좀 만들어줘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스마트 플랜트 화분 내 사업을 위한 간략 간결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사업 개요. 제품명은 스마트 플랜트 화분, 목표는 실내 공기질 개선 및 기후 인식 향상을 위한 기능성 화분 개발, 핵심 기능은 공기질 센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모바일 앱 연동, LED 알림, 자동 물 공급 기능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장은 목표 시장은 친환경 소비층, 도시 거주자, 반려식물 트렌드 소유층. 시장 트렌드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 급증, 싱글 플러스 IoT 융합 제품의 증가.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가지 만들었고 제품의 차별성으로는 공기질 측정, 사용자 상호 작용, 기후 인식 강화,
생존 기반 식물 추천 이렇게 했고요. 수익 모델은 B2C 판매하는 거, B2B 제휴하는 방법,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렇게 됐고요. 마케팅 전략으로는 MZ세대 타겟의 SNS 바이럴, 기후 NGO 협업, 학교 기관 체험 키트 제공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제작하는 방법, 제작은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3단계는 이렇게 해서 양산까지 가는 단계를 했고요. 그랬을 때 재무 계획으로는 이렇게 개발 비용은 1억 정도, 마케팅 비용 5천만 원, 생산비 유통에 7천만 원, 예상 매출은 약 3억. 그래서 손익분기점 BEP는 약 2,500대 판매 시에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즉, 그 무슨 얘기냐면 3,000대 기준일 때 단가는 99,000원이고 3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이 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약 2,500대를 판매를 하면 내가 투자를 한 비용이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2,500대 이상 판매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충분히 이익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에 기대 효과로는 실내 공기 개선과 동시에 기후 데이터 체험이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 좀 하기 얼마나 부족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뭐를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가급적이면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들 또는 지금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좀 미흡한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것을 것으로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주세요. 사실 이런 것을 AI에다 이야기하면 얘가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조금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는 알 수 있어? 뭐 이런 의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모르는 것이 없다.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경쟁을 갖출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 했냐면 다음은 기존 시장에 없던 차별화된 기능을 탑재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 아이디어 고도화입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컨셉으로는 기후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살아있는 인포그래픽 화분이다. 그래서 차별화 요소로는 기후 변화 데이터와 연동된 시각적 반응 화분이다. 감정 인식 AI 플러스 식물 반응 연결이다. 이 쭉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사업을 하면은 성공할 요인들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내 혼자서 머리를 끙끙대고 앓고 있는 것보다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걸 좀 더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 마케팅을 잘 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하면 더 아이디어가 고도화되고 더 훨씬 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타겟 고객이나 시행장 가능 등들이 쭉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줘. 이렇게 주소 없이 그냥 이야기 던져보는 거예요. 이 스마트 플랜트 화분을 출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시장 검증을 위한 빠른 시제품 제작과 피드백 수집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네요. 핵심적 이유는 뭐냐? 지금 컨셉이 기존에 없는 융합형 기술이므로 실제 사용자 반응과 구매 의향, 사용 편의성 등을 검증하지 않으면 개발 비용이 과잉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제품은 디자인, 반응, 연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피드백 없이는 방향이 어긋날 수가 있다. 그래서 빨리 핵심 기능 선정을 하고 모업 또는 MVP 시제품 제작을 해야 되고 테스트 유저를 모집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품 컨셉이 시장에 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기능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양탄 및 투자 유치를 진행하라. 이런 이야기를 아이디어를 지금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만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지 않는 일이 된다. 그걸 찾아. 예전에는 내가 직접 발로 뛰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생성형 AI가 다 찾아줍니다. 찾아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만 잘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실제 제작하기 위한 아이데이션이나 상품 구현을 제시해 봐. 제시해 줘.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데 즉흥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컨셉 재구성을 하는데 먼저 기후 데이터를 식물과 연결해 감각적으로 느끼는 지구 친화적 화분을 컨셉으로 해라. 기술 플러스 감성 플러스 행동 유도, 그다음에 인테리어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 제품으로 하면 좋겠다. 그럼 2단계는 뭐냐? 구성 요소별 아이디어. 그래서 구성 요소는 이제 센서부 뭐 이렇게 두는 각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쭉 만들어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내놨네요. 아주 BME 688, CCS 811 등 모듈을 사용해라 하는 구체적인 전자 부품의 모듈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줬네요. 그래서 저 이제는 뭐 개발하는데 내가 머리 써서 할 필요 없이 그 모듈을 가져다가 조립만 해도 될 수 있게끔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다 만들어냈네요. 3대 제작 방향으로는 MVP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형 설계 뚜개서 회로 구성 예시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의 실제 모형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간단히 뭐 글을 쓰고 또 뭐 카피라이팅을 만들고 뭐 시를 쓰고
이런 것도 많이 해봐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거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 플랜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떠한 형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게 보여주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판매 가격은 어느 정도 하면 돼. 이 매테리얼 코스트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줘 봐. 한번 또까지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때 파트별 리스트라든지 가격을 구성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가격을 정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 제품의 BOM, BOM을 제시해주고 판매가를 얼마로 하면 좋을지 제안해줘. 자, 이미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프렌트에 이제 심어져 있고 화분이 있고 화분에 지금 온도, 습도, 그다음에 CO2가 지금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모양으로 해서 표시를 지금 해주는 걸로 지금 만들어놨네요. 이 정도 제품이면은 책상 위에 누구든지 하나 정도는 갖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판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매가 당길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BOM을 좀 봐야 되는데, 매테리얼 코스트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차제 명대사입니다. BOM은. 그래서, 각 항목들로 분체 외형, 그래서 수량은 단가는 4,000원이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하나가 3,500원이고 센서의 온스톱 가스를 나타내는 것은 BME 688 모듈인데 이거 보시서 나오는 거네요. 네, 5,000원입니다. 센서 토양 수분 그래서 FC28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800원이고 CO2 MHZ19B라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2,000원이고 이 가장 비싼 게 이거네요. 센서가. 그다음 디스플레이는 2,000원이고 워터 펌프는 1,500원. 전원부 1,500원. 배터리 2,500원. 기타 점퍼선 브레드에서 1,500원. 이렇게 해서 총 부품 가격은 36,100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및 펌프 제시 약 32,000원 정도 되고요. 금형 제작 전 초기 제작 기준 양산 시 단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개발 운영 부가 비용으로는 제품 디자인하는 가격, 앱 개발, 조립 인건비, 포장 로고 매뉴얼 뭐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MOQ까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약 3,000원, 5,000원 쪽에 나왔고 평균 부가 비용은 18,000원. 그래서 두 개 비교를 합산하면 5만 원 정도 됩니다. 약 36,100원에 18,000원이니까 약 5만 약 4천 원 정도, 5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원 자재 미만, 재료 미만. 그래서 적정 판매가는 원가가 약 5만 4천 원이기 때문에 희망 마진율을 45%로 하겠다. 그래서 약 2만 4천 원 정도를 마진을 내가 봐야 되겠다. 45%로. 그래서 적정 소비자가는 7만 9천 원에서 8만 9천 원 정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프리미엄 에디션은 9만 9천 원 이상으로 가해라. 그 태양광 패널 가운데 인식 기능 포함할 때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약 9만 9천 원 이상으로 하십시오. 그다음에 참고 판매 전략은 런칭가는 7만 9천 원으로 해라. 뭐 7만 9천 원이라는 이야기는 아까
전체에 대한 원가 비용이 약 5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5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7만 9천 원으로 하면 약 한 2만 4천 원 정도의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조 비용, 뭐 포장 비용 이런 것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남을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와디지나 쿠팡이나 네이버나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거 다 떼고 결국에 나는 그 똔똔이 되는 정도로 해서 먼저 판매를 시작하면 되겠다. 그래서 알리면 된다. 됐고요. 비트 비용으로는 약 6만 5천 정도 견적을 제한하면 된다. 여기까지 지금 제시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 사업 계획을 작성해 준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회사의 기획 파티에 있는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뭐 과장들이 아니라 뭐 부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제시를 해줬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 거의 이제 뭐 사업 시작해서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5, 6개월 걸릴 수 있는 시간 되는 것을 지금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 시간이 한 시간 약 한 20분 정도 됐는데 1시간 20분 되는 중에 약 한 30분도 안 되는 정도의 지금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나는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하는 내용 쭉 된 내용을 바로 채팅창에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넣으셔서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생성형 AI 활용 비즈니스 세미나 전체 과정 5개 코스 중에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원래는 AI에 대한 개요를 1시간, AI 활용 글쓰기 1시간, AI 활용 그림 그리기 1시간, 영상 만들기 1시간 이렇게 해서 거의 4시간에서 뭐 한 6시간 정도 그 소요됐던 이야기들을 약 1시간 정도 압축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비즈니스 적용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켜 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생성형 AI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이런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은 100만 원 이상의 수업료를 내고 들으셔야 되는 것을 무료로 예, 배우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시간을 끝냈고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먼저 제가 전달 사항으로는 이 제 생성형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 3주차 이상 강의를 들으시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자격을 이제는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자격을 취득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2급 자격이기 때문에 2급 자격을 취득하시면 되겠고요. 1급은 2급 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그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격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 그 평생 직업연구원에서 관장하는 민간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나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라고 하면 정부 기관에 그 강사로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간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지금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제달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 없지 않아 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 복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자격증 문제라든지 또 그에 필요한 내용들은 언제든지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24기가 또 시작합니다. 24기라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죠. 지금 했던 것을 또 다시 또 첫 번째 생成AI에 대한 개념, 두 번째는 글쓰기, 세 번째 그림 그리기, 네 번째 영상 만들기, 다섯 번째 이렇게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방법, 이 종합적인 거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또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